자, 어떻게 저희 우리 변 대표님 시간 맞춰서 가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6시까지 제가 마포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 맞아요. 정도, 네. 디저트 먹고 가요? 김 PD 어떡해요? 마포를 들어갈 수 있어요? 40분에? 30분이면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20분이에요. 끊어놓고 5분 내로 끝내시면. 하다가 그냥 나가시는 걸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변 대표님 가시는 길은 저희가 뭐 술 먹다가 취하시면 나가기도 나가는 하는 거니까. 거니까. 자, 오늘은 그래서 디저트 저희가 먹을 건데 디저트 먹던 도중에 변 대표님 가실 거고요. 저희 디저트가 바로 이분입니다. 디저트 오늘 잘못 갖고 온 것 같아. 요즘 진짜 민주당 얘기는 죄송하지만 저희 주식같이 파란 창이라서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중에 제일 재미없는 주식이에요. 박용진 주식. 와, 그거 하면 조회수 확 떨어지는데. 민주당 얘기하면 조회수 확 떨어져. 이분도 사네요. 아웃 복사. 아니 근데 이거 좀 그게 있다. 이 좀 제목을 영원한 아웃복서 박용진이라고 해놨어. 아웃 복사요. 아웃 복사. 이거야. 에이. 저도 재미없긴 아니, 해요. 술이나 더 먹어야겠다. 아, 예. 소주 주세요, 소주. 저는 맥주 제가 먹고 그냥 못하겠다, 아니, 이거. 소주 있으면 한마디만 소주라도 좀 먼저 주세요. 네, 박용진 한마디 의원님은 말씀하시면 한마디만 하고 빨리 예. 조회수도 안 나올 거 뻔하니까. 난 정말 놀란 게 이분이 민주노동당 출신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우리 막 이석기 가지고 우리랑 많이 싸웠었는데 어느새 이분이 조중동이 무슨 뭐 차기 대선 주자를 꼽으면은 보수 대통령 주자로 나와요 요즘에. 지난 이제 대선 전에 네. 이제 뭐 이재명 윤석열 붙기 전에 끊임없이 특히 동아일보 신동아에서 보수 대권 주자로 나와가지고 정말 뭐 이념이 뭔지. 이념이 뭔지 진짜. 이념이 진짜 뭔지. 예, 그리고 여전히 조중동이 이분이 발언만 했다 하면은 다 띄워주고. 저 아실 텐데 저하고 많이 붙였는데. 그래서 박용진의 이념은 반명이에요. 요즘 뭐 이념이라고 하면 반명 아닐까요? 반명? 아니요, 근데 이재명 싫어. 이분이 옛날에 삼성 잡는 박용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당직에 출마하고 대선에 출마하고 하면서 친삼성 색깔을 굉장히 그 삼성 잡았었단 말입니까 이분이? 그렇죠. 이거 이재용 왜 승계한 그거 한참 전에 영광이에요. 요즘에 하도 못 들어가가지고. 근데 요즘 얘기를 네. 들으면 그런 이미지가 없죠. 안 네.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법인세 깎아주겠다는 얘기를 삼성 가서 했잖아요. 선거 때. 보수 대통령 후보 할 만하네.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나는 친삼성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저서에는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고 돼 있고 그 책이 출판된 다음 주에 삼성 가서는 법인세를 깎아주겠다 그런다. 그 전에 출판 기념회를 했어 또. 얼마나 유연합니까? 그래가지고 유연한 사고죠 진짜. 네, 그런데 이런 스타일은 국민의힘이 많은데 이런 스타일은. 저는 부러워, 사실 이런 분들은. 그 정무 감각은 좋은 분이에요. 굉장히 너무 좋아서 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저번 국정감사 스타도 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블루칩으로 성장을 해 오던 터였다고 원래는. 이분이 차기 때 또 윤석열처럼 국민의힘 넘어가서 보수 대통령 할 수도 있겠네요. 정치는 움직이는 거니까 진짜 네. 모르죠. 뭐. 국민의힘은 늘 없으면 꺼오거든. 놀라운데요. 민주노동당에서 민주당으로 갔다가 국민의힘으로 가. 와, 대단히 놀라운데요. 그래서 대통합 후보. 진짜 유연하네요. 대통합 후보. 그래서 제가 정의당에 있는데 자꾸 저보고 형님이라 그래. 내가 왜 네 형이냐 이 자식아. 죄송합니다. 그래, 꼭 목욕탕에서 그러는데 나름대로 아직도 애정이 있어요. 나는 그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큰 당에 가서 큰물에서 잘 성장하길 바란다 하고 항상 응원을 했지. 근데 선거 때가 이제 중도 행보를 걸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응답이 그 반향이 조중동에서 왔어요. 그때 했던 발언들이 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삼성과 같은 거죠. 저는 후배 입장에서 제가 지난 방송에도 이제 이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깊이 있게 더는 말씀 안 드리고 저렇게 크진 말자. 다 컸어요, 이미. 아니 이제 다 컸어요. 저는 아직 배지를 안 들었으니까 이제 본인께서? 제가 저렇게 크진 말자. 저렇게 크지 말자의 그 함의는 그러니까 저렇게 정치하지 말자예요? 아니면 저런 사람 되지 말자. 저런 사람이 되지 말자? 사람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아니 같은 아니 당에서 세게 그냥 나오시네. 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선배 의원을 바라보는 후배 입장에서 예. 저렇게 정치하지 말자. 저런 사람 되지 말자. 근데 제가 옹호하자면 본인이 정치를 하면서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또 봐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변달골님 가세요. 네. 네, 들어가십시오. 제가 볼 때 처음으로 아마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어본 것 같아요.
아, 박용진이요? 박용진이란 사람이 예. 정치하면서 이념을 떠나서 이런 색깔의 정치를 하니까 본인에게도 나름대로 이런 다양한 예를 들면 정치적인 권한들이 부여됐다라고 하는 걸 좀 아마 본인은 느꼈던 것 같고 네. 이렇게 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어떤 정치적인 꿈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너무 앞으로 나가는 거죠. 너무 앞으로 나가서 좀 답답하긴 한데 자, 그 민주당의 현실을 얘기하자면은 지금은 40대가 분발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처지가 40대요? 예. 40대? 지금 민주당은 하나의 어떤 중간 허리 계층이 이제 소위 말하는 86세대가 사실은 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너무 청년 정치라고 해서 키워놓는 족족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밸런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40대 정치인들이라고 보는데 그 꼭지점에 저는 박용진이 있었다고 봐요. 과거형이군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죠. 이런 그 민주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박용진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기울여주는 게 좋았죠. 왜냐? 당 전체의 어떤 흥행이라든가 앞으로 당내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거의 뭐 80%에 가까운 이런 지지율을 얻다 보니까 사실은 뭐 당직 선거라는 것도 흥행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조금 비정상적인 일면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대로 이렇게 내치기에는 약간 아깝지 않냐. 그리고 조금 더 왜 당원들도 그 권리당원, 대의원, 뭐 책임당원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까지 들어가 있던데 그렇다면 이런 정도 다양성 해야지.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나 쏠려가지고 앞으로 이게 자칫하면 또 사당화 논란에다가 여러 가지 어떤 또 당내 줄서기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 당의 문화가 뭐가 됩니까? 근데 그 그게? 사당화는 안 돼요. 근데 권력이. 다행히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당화가 안 되겠더라고요. 네. 아니, 사당화는 안 되고 그리고 권력이라는 게 이게 무슨 계속 정체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도 이제 후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박용진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의원 이제 후보가 지지를 많이 받죠. 그럼 우리는 뭐를 보냐? 그럼 저 분이 그 다음에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대선 출마해서 내놓은 현재 지금 메시지를 보고 아, 저분은 다음에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했다. 근데 그 다음을 노려서 정말로 지혜롭게 잘 메시지를 내놓았더라면 네. 우리가 왜 그분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 오히려 이번 출마한 거에 대해서는 좀 후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 점수를 완전히 깎아먹었다라는 생각합니다. 쉬었다가 가야 됐다라는 평가들도 많고 왜냐면 이재명 후보랑 같이 경선 뛰다가 뭐 본선 못 올라가니까 어쨌든 캠프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또 이재명 뽑아달라고 홍보를 했는데 몇 달 있다가 이제 경선 나와가지고 이재명을 반대한다 이래버리니까 거기다 또 메시지도 없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너무 상황이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라고 박용진의 가치는 반명밖에 없나?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그건 지난 대선의 데자뷰입니다. 사실은 그때부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그 당내에서 강한 본인은 이재명 후보의 견제 세력으로 자리매김을 스스로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대선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이댔어요. 그러다가 이제 판이 정리가 됐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때하고 똑같은 모습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와 지금이 맞아요, 다른 맞아요. 점은 뭐냐면은 지금은 대선에 패배한 직후라는 점이 그 당시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은 대선으로 돌진하는 시점이 아니라 내실을 기하고 다시 재정비를 해서 맞아요. 다시 미래를 기약하는 이때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 대선의 데자뷰 같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권력 투쟁 이것의 연장전 시즌 2를 하게 되면은 우선 당원들 피로감이 가중될 맞아요, 것이고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이따위 얘기 들을 때냐 이런 어떤 그 거부감들이 확산이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도 19대, 20대 이렇게 쭉 봤을 때 참으로 장래성 있고 스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왜 생명력이 짧으냐.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약간의 스캔들만 있어도 그냥 버려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너무 빨리 권력을 알았기 때문에 일단은 정치는 수련을 하고
저기 초선 재선 정치인 할 때 더 많은 풍부한 경험과 학습 공동체로 이게 어떤 정책 공동체로 이렇게 맺어지려는 네트워킹을 노력하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뭐 불교의 도노 점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단박에 깨닫는다. 불교 경전 뭐 오래 수양할 필요 없다. 깨달으면 단박에 오는 거다. 정치를 무슨 팔자 고치는 그 단박에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경박해졌다. 그 문화가 그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다가 좌절하고 성장하다 좌절하고 사람이 잘 안 크는 거야 이 구조가. 죄송한데 제가 볼 때는 참 586들이 문제가 많아요. 586이 제일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도 586. 왜냐하면 586들이 예를 들면 하청 정치로 성장했잖아요. 네. 그 예를 들면 위에 보수를 두고 권력을 나눠 먹으면서 예, 예. 세력들을 이제 좀 강고하게 분위기가 만들었던 건데 네. 그 뒤에 후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하청 정치 아래서 또 재하청을 한 거예요. 그렇게만 계속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창업을 안 해봤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갑자기 창업을 해보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얘네들 창업해봐. 회사 이름은 뭐죠? 586 말고 97? 97세대. 97 회사 창업해봐. 창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창업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하청 업체처럼. 근데 정치는 상상력입니다. 우리 30대 국무총리가 있는 핀란드나 외국 사례나 이런 걸 봐도 그 사람들이 물론 10대부터 정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고 상상력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정치인의 기본 임무는 비전입니다. 이 자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한국 사회에서는 항상 우리 세대죠. 86세대 뒤를 90년대 학번이 뒤따라왔고 그 뒤에 2000년대 일부가 흡수가 돼가지고 이 30년 공동체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거야. 그러니까요. 거기서 항상 어느 술자리 가면 왕초는 86세대더라고. 그러고 그 뒤에 약간 저기 이제 후배들이 따라와가지고 술 따르고 있어. 종합생회장 메뉴에 있고 이렇게 아래로 하이라키. 그게 평생 간다고. 그런데 태극기 부대도 똑같아요. 거기는 1930년대생들이 왕초야. 30년대생들이 태극기 부대를 창안하신 분들이요. 그 뒤로 40년대, 50년대생이 그 뒤를 따라가. 그 다음에 이거 꼴 보기 싫다고 깨부수고 나온 게 60년대생인데 그 뒤에 70년대생, 80년대생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국 사회 여태까지 그 두 세력의 싸움이었어 지난 30년이. 그런데 요즘은 이제 90년대가 나온 거죠. 좀 치고 나오세요. 이경 대변인 같은 분들이 저 80년대생. 그러니까 창업을 하세요. 창업 정치를 하세요. 저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할 때 컷오프 됐죠. 그래요? 네. 위로에 중앙이 됐거든요. 그때 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좋은 치고 경험이 나왔다가 열흘 만에 그냥 잘렸죠. 좋은 경험. 참 뭐 힘내십시오.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진짜죠. 참내 못 살아 진짜. 그거 응원하겠다는 거 이거 자르지 말아주세요. 이거 살려주세요. 봐봐 술 맛이 나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79세대는 창업 정치를 안 한 거예요. 하청정이 따라한 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의 세대분들은 창업을 하세요. 예를 들면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누가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성남 가서 기본소득 이런 얘기하면서 변방에서 새로운 걸 얘기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변방에 새로움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왜냐하면 권력을 향유하지 못하는 다중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만들어내셔야죠. 그러면 김종옥 교수는 몇 학번이세요? 88학번입니다. 88학번이에요? 네. 저희하고 같이 노는 세대. 아니요, 저는 이제 그 낀 세대. 낀 세대요? 그러니까 같은 79와 세대 아니라고 586과 97세대에 딱 끼어가지고 이도 저도 못하고 그냥 그래서 낭인처럼 네. 바람처럼 흘러와서 구름처럼 떠나갈. 자, 이런 걸 보죠. 우리가 모든 세대가 자기 세대가 제일 기회가 적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이게 좀 근데 방송이니까. 이거는 제가 공감합니다. 모든 젊든 나이가 똑같아요. 이거. 우리가 손해 보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요즘 젊은 친구들 그래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60년대생은 많이 누린 세대입니다. 고도 성장기에 컸고 그리고 경제 성장의 단물이란 단물은 다 빨아먹은 세대가 우리 86세대예요. 그리고 많이 누리고 왕초 노릇을 30년 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는데 일단은 한나의 시대가 가고 있는 이 와중에서 지금 우리 정치나 시민이 요구하는 거는 새로운 상상력입니다. 이제 86세대는 갔어요.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인터넷 밈을 만들 줄 아는 세대가 성공하는 세대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저기 정치적 상상력에 대하여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새로운 결집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돌파 이런 것들은 저는 적어도 90년대 학번 이후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면 한국 정치에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박용진이 희망이 되란 말씀이시죠? 얘도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는 그자의 행태적인 면에서는 저도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하나 시대 인식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 보수의 어떤 혁신을 외치는 저 목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크고 잘 됐으면 좋겠다였는데 네네. 그놈의 싸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성숙되고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의 품격 과자지로 조금만 더 노력을 했더라면 굉장히 대성할 정치인이야. 그런데 결국은 싸가지 이 프레임에 걸려버렸어요. 이게 그것도 왕 싸가지. 근데 뭐 또 저희 용진성은 그렇게 뭐 사가지 이런 거 없는 분 아닐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커 나가는데 큰 지장은 없겠지만 지난 왁자지껄 포차에서 출연했던 민주당 핵심 고위 관계자에 따르자면 박용진을 누가 지지하냐? 지지하는 의원들 단 한 명도 없다. 거기 관계자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박용진 단맛이다 이런 얘기를 막 폭로성으로 얘기를 해보라고. 아닌데 그런 게 있어요. 누굽니까? 그런 게 있는 게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아니요. 있어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뭐가 문제냐면 본인이 대단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치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알아도 아는 척 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정치할 때. 그런 정치인이 드물어요. 근데 이준석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네 가지가 없는 거죠. 형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 네 여러분들 아니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 일반 저 시민들이나 일반인들한테 국회의원하고 밥 먹고 나서 기분이 개운하고 좋았던 기억이 있으면은 한번 말해보라고 물어봐. 거의 없어. 국회의원을 만나고 밥을 먹고 술을 먹고 집에 오면은 뭐 별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래 찜찜하지? 왜 이렇게 좀 기분이 개운하지가 않지? 그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너무 과시하는 걸 많이 본 거야. 너무 자기 과시하는 거를. 그래서 형이 국회의원 때 저 안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국회의원이 품성 모든 게 좋고 말 잘하고 스마트한데 왜 만나면 찜찜하냐? 집에 가면은 그 사람이 너무 자기 과시한 거를 일반인들 평균보다 훨씬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국회의원의 80%가 그렇다고. 그런데 이게 집에 와서는 찜찜함으로 남는 거야. 설명은 못하겠지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정치인이 어떤 귀를 열고 사람들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좋은 에너지에 이렇게 연결하고 접속해서 같이 이렇게 고양되는 재주는 거의 없고 자기 자랑, 과시, 이렇게 하면서 내가 곧 뭐에 도전한다는 거를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 겸손해야겠네. 이게 사람들한테 찜찜함을 주는데 본인들은 몰라. 그리고 맞아 또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난 게 인터뷰할 때 용진성은 좀 그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 박용진이를 너무 많이 해. 대선 경선 나갔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있거든. 근데 인터뷰할 때마다 박용진이 하겠다는 겁니다. 박용진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기중심적 사고야 이것도. 찜찜하지 않았던 의원이 하나 너무 있었어요. 취했나 봐. 누구요? 박정원은 찜찜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런 거에서 네.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의원 하나 사례가 있는데요. 2012년인가요? 네. 문재인 대통령 떨어졌을 때 모 의원이 이제 저희 그 캠프 와서 설명을 하는데요. 모 의원입니다. 의원이 실명 거론 안 했어요. 얘기하는데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당직자가 다 15년 차 이상 당직자들이 한 10여 명이 앉아 있어요. 딱 그 의원이 오자마자 선거란 말이죠. 딱 이러는 거예요. 15년 차 당직자들이 있는데 여기 분위기가 속으로 딱 저 새끼 뭐야? 바로 이런 말투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말투. 선거란 말이죠. 이러는 거예요. 야, 이 인간이 우리 앞에서 선거를 얘기해? 밥맛이다. 자, 이걸 보세요. 이 정치가 왜 말에서 망하냐 하면은 소통형 언어를 못 쓰고 기능형 언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김경일 그 심리학자의 진단은 이거예요. 의사가 둘이 있어요. 한 의사는 환자님 병은 유전병입니다. 딱 부러지게 얘기해줘요. 이게 내 의사의 자세라고 믿는 거야. 근데 다른 의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모님도 그 병으로 고생하셨겠어요. 이렇게 공감의 말하는 공감의 거죠. 언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 같은 말인데 아, 그쵸, 그쵸.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마저 우리 아버지 하면서 의사한테 마음을 여는 거예요. 네. 이게 소통의 언어입니다. 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워야겠다. 오늘날 이 정치의 언어를 보면은 네. 기능형으로 됩니다. 왜냐? 그래야 똑똑해 보여요. 그 개념형이고 기능형이에요. 이것부터가 틀려 먹어요. 우선 소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더 큰 실수를 합니다. 개방형 언어를 써야 되는데 통제형 언어를 쓰는 거야. 통제형 언어는 예 아니오로 답변하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국회에서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자 태풍이 불었어. 많이 무서우셨죠? 이렇게 뭐고 수해 현장 가서도 그래. 뭐 많이 힘드셨죠? 이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네 이런다고. 또 할 말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물으면 안 돼. 아이고. 바람이 불 때 어떠셨어요? 이러면 전쟁 나는 줄 알았어. 창문이 그냥 막 흔들리고 막 그랬어. 그때 무서워 죽겠어. 이 말이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지 말고 질문을 해줘야 되는데 그쵸. 정치인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은 하는 말 봐. 수해 현장이고 어디 가가지고 꼭 보면은 많이 힘드셨죠. 그러면 네. 지는 위로한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듣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고 정치인 와서 또 저 지랄들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이 개방형 대화가 이게 구사가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기능형 언어를 쓰니까 어떻게 되느냐. 정치인은 열심히 해도 욕먹어. 아니 그러니까 왜 정의당을 가셔가지고 여기 있었으면 민주당에 있었으면 재선 삼선하셨을 텐데 아이고. 소통형, 공감형 언어 썼으면 지금쯤 최고위원 선거 나오고 당대표 선거 나오고 이랬을 텐데 뭐 어쩌겠습니까? 왜 선택하신 건데. 염장을 지르고 선택하신 건데. 그러니까 선택하신 약 올리는 것 같아. 이런 게 바로 통제형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으면 이랬을 텐데 누가 몰라? 다 알아. 그런데 그거 알고 정의당에 가셨으니 어떠셨어요? 이러면 야 정호가 내가 아니, 말이야 이 당에 와가지고 말이야. 아, 제가 가실 때 말씀드렸잖아요. 뭐 가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거기 왜 가세요, 제가? 그러니까 대화가 이러되는데 내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참여연대 길 생각나세요? 참여연대 길 이게 바로 거기 왜 가세요, 제가? 통제로선 싸가지 그 저기 후배가 얼마나 간절하게 거기 왜 가셔가지고 그렇게 그때 이렇게 말씀을 되는 드렸는데 겁니다. 아 참. 오늘날 이 연구판에 어떤 언어가 지배하는 걸 보라고. 박용진이 왜 망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제 말을 들었으면 재선 삼선을 했을 거 아닙니까? 벌써 아, 망했어요, 박윤주 의원. 아, 제 말을 안 들으셔가지고 진짜. 제 얘기가. 자, 용진이 형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기억은 나시죠? 제가 가시지 말라고 그랬던 거? 아이 지랄 연병. 아주 그 얘기야 맨날 속 터져 내가. 그러나 후회하진 않아. 아 그럼요. 아유 그러니까 큰일 하셨는데 저기다 가셔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는 그때 반대했다. 가지 마시라고. 그러나 가시더라. 어떤 생각으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지. 그쵸. 그렇지 지금은 이렇게 어떠세요? 상대방한테 열어주는 거예요. 그 지금은 어떠세요? 잘 그렇게 하는 거야. 형 이거 방송이에요. 그렇게. 방송이에요. 술자리 아니고 방송이에요. 방송. 방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게 얘기할 수 없죠. 뭐. 예를 들면. 그거 갔다 온 거 후회하죠? 어디가 했던 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야. 아 저는 그건 그때는 이렇게 얘기 안 통제 했죠. 형 거기 꼭 가야 돼요? 제가 형 이거 쉽지 않을 텐데. 그때 내가 가면. 답변한 말이 있어. 아, 운명이다. 야, 이거 너무 센 말씀이어서 제가 뭐. 하지만 뭐 제가 볼 때 정의당 가서 되게 좋은 열심히 뭐 하시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요즘 마찬가지지만 외교안보 쪽에 일이 생기면 형 페이스북 꼭 봅니다. 그렇죠. 이 어떤 판단하시는지 보고 거기에 맞아요. 근거해서 쓰고 있는데 좀 제가 볼 때는 아직 좀 아쉬워요. 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형인데 그리고 또 진짜 형이랑 진짜 청와대에서 옛날에 진짜 이런저런 진짜 짜증나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싸울 근데 더 대차게 싸웠어야 되는데 좀 못 싸웠던 게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정치라는 건 지금은 다시 본질로 돌아갈 때입니다. 물론 누가 보면은 행태적으로 제가 봐도 좀 이상한 놈들, 미친 놈들 많아요. 그렇게. 그런데 이번에 수해 현장의 민심을 보십시오. 여든 야든. 거기서 그 시민들의 수재민들의 반응을 보면은 정치에 뭐 우리 기대할 생각 없다는 그 메시지예요. 왜 나경원이 가서 그것도 지역구에서
그렇게 욕 먹고 민주당의 할머니 찾아갔다가 쓴소리 듣고 이 이야기는 쓴소리를 들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정치의 위험 신호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지 않으려고 한다. 특히 수해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갔다가 폭망했어. 저기 나경원 뭐 국민의힘 지도부 갔다가 망언 나와가지고 폭망했어. 민주당인들 재미 본 거 없어요. 이 상황은 일련의 상황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많이 두들겨 패했지만은 문제는 시민들이 그걸 떠나가지고 정치에 기대를 안 한다. 무언가 손을 내밀 때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위기감에서 정치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왜 하는지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혁신입니다. 네. 그게 혁신이에요. 이건 진짜 심각해요. 말씀하신 것이 팬덤들이 크는 토양이에요. 시민들이 정치를 외면하면 소위 예를 들면 팬덤은 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 어떤 특정하고 강한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돼요. 시민들의 건강한 예를 들면 공론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예를 들면 강성 발언 자체가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통용되거나 압도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데 정치를 환멸하고 싫어하니까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토론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좀 정치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죠. 문제 제기해 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쉽게 발언하거나 행동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그리고 그게 이제 민족 통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는 전 비극의 미학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도 욕 먹고 안 가도 욕 먹어. 이 상황에서 안절부절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국민들 민심이고 대통령 지지율 추락의 이면에는 모든 정당 정파들의 동반 추락이 같이 가고 있는 거지. 네. 이게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혼자의 문제입니까? 수해 현장에서 그거 보면은 카메라 잔뜩 대동해가지고 정치인들 가가지고 마이크 잡고 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다고 안 가면 또 이거 또 보통 너 뭐 하고 있냐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기대하지 않으신다. 어떤 희망과 기대를 철회하고 계신다. 이거는 정치 그 자체에 대한 반대지 어느 정당이나 정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정치의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각 정당의 비대위들이 해야 될 혁신의 내용이거든요. 이 시도가 안 나타날 때 점점 더 국민들은 응징할 준비가 돼 있다. 매섭게 밀어닥치고. 그래도 윤통은 좀 독특해요. 거기는 이미 독특해요. 이미 내놓은 자식이고. 그래서 민주당이 깨달아야 되는 점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뭐 셋 다 사실 비대위이긴 한데 정의당도 새겨들 좀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정의당도 비대위예요. 그렇습니다. 네. 뭐 아무튼 정치의 위기, 정당의 위기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박용진 얘기를 시작으로 했는데 막판에 저희가 문 닫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종대형의 정치하는 클래스 거기까지 아까 저도 아. 룰루랄라 시대네요. 비대 시대니까. 야, 비대 시대. 비대 시대. 가게 문 닫을 시간입니다. 아무튼 오늘 찾아오셔서 감사하고 아이고. 낙전하면서 저희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진이 형 그거 너무 많은 거 아니요? 정치 좀 잘합시다 용진이 형.